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출근길을 책임지고 있는 스튜디오 돈돈 모닝 라이브 박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하지입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저희가 시스템상 문제로 인해서 잠깐 지연이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저희 프로그램 계속 함께 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저희 집을 벗어나가지고 남의 집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더 좋은 스튜디오 안방에서 저희가 여러분들 맞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오늘 지연된 시간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 어머, 우리 다 계셔던 분들 나가셨나봐. 아, 그러네요. 아직 다시 안 들어오셨나요? 네, 과장님 빨리 홍보 좀 해주세요, 오늘. 다시 들어오라고 일단 말씀드렸으니까요. 바로 들어올까요? 아니, 그거 말고. 오늘 누구 나오시는지, 왜 이렇게 설레하시는지 얘기 좀 해주시라고. 아, 그럼요. 제가 사실 제약 바이오를 정말 좋아하는 이제 사실 뭐 바이오 애널리도 여러분 계시지만 네. 그 중에서도 그 리포트를 내신 종목들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오늘 패널 분께서 오셨기 때문에 네. 많이 시청 바라겠습니다. 단순히 제약바이오가 좋아서 오늘 그렇다? 아, 물론 그렇죠. 이러니까 제가 자꾸 악역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지인분이 카톡이 오셔가지고 시샘하는 듯 이랬대요. 제가요? 시샘이요?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예. 잠시 후에 네. 그 이유가 공개가 될 테니까 계속해서 저희랑 함께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뉴욕 증시부터 체크를 하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시간이 지연된 만큼 조금 빠르게 좀 진짜 너무 빨리 보고 싶어하는 티는다. 아니 10분짜리를 5분짜리로 줄이겠습니다. 네, 뭐 제가 안 잘려서 다행입니다. 어차피 예. 뭐 어제 뭐 나스닥 지수도 뭐 올라간 것도 아니고 뭐 어쨌든 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자체는 이제 나스닥이나 이제 다우지수와 같은 부분은 이제 1.2%, 1.3%가 빠졌는데 뭐 사실 어제 이제 흑해에 대한 이제 카자흐스탄 근처에 있는 흑해에 있는 송유관이 이제 가동 중단을 하게 되면서 이제 유가가 5%를 돌파하게 되면서 다시 $110 위주로 다시 올라가게 됐고, 그리고 니켈 가격이 다시 15%. 사실 그동안 2차 전지 흐름이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 니켈 가격이 어제 또 15% 상승을 하게 되면서 다시 또 원자재에 대한 부담 이슈가 모르겠습니다. 어제 사실 테슬라가 기가팩토리 이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어제 보니까 이제 앵커님 말씀대로 천슬라가 됐더라고요. 잠시 올랐다가 좀 빠지긴 했지만은 보합에서 마감했죠. 보합 마감됐지만은 이제 어제 한 11시쯤에는 3%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서 천슬라가 복귀가 됐었어요. 샀었어요. 이래서 제가 왔다니까 불나방이 맞다니까요. 네. 사실 어제 은행 얘기도 하셨잖아요. 사실 네. 은행도 오늘 은행주 한 3% 4% 가는 거 보면서 확실히 저보다 주식을 더 잘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할 수 없다는 슬픈 사실. 역시 죽은 재물을 못 갚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인플레가 이슈가 다시 자극이 되면서 다우지수가 뭐 하락이 됐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실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동안. 네, 그래서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쉬어가는 구간일 수도 있고, 사실 저는 이제는 매크로적인 부분, 뭐 인플레이션 부분은 이제 사실 조금 이제 둔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이슈가 어제 나왔던 부분이 이제는 결국에는 이제 장전에도 아까 얘기를 했었지만은 사실 이제 러시아와 미국과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간에 어떻게 보면 중국이 끼었긴 했지만은 이제 어제 이제 러시아가 천연가스 결제 대금을 이제 루블화로 이제 대금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그러면서 이제 루블화가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장기화될 시 통화전쟁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지 않겠냐. 그랬다시피 미국도 중국에게 갑자기 당근을 줬어요. 당근을 줬죠. 그 관세에 대한 부분을 300 몇 개에 대한 품목을 갖다가 관세에서 제외하는 부분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또 미국과 중국이 손을 잡는 시나리오로 또 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좀 태클을 걸어줘야지 네. 푸틴 점점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좀 놀라운 모습이 있는데, 사실, 어제도 EU에서 이제 원유 수입 관련해서 차단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왜냐하면 사실 유럽 같은 경우가 피해가 가장 큰 부분이잖아요. 천연가스나 이제 원유에 대한 수입 비중이 유럽이 가장 높다 보니까, 이게 장기화되면 사실 유럽을 또 본인들 나라가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영향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지만, 오늘 또 저녁에 EU 정상회담과 나토 이제 정상회담 같이 있는 만큼 맞아요. 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논의가 조금 진전이 있을 건지에 대한 부분, 사실 하필 오늘 하기 전에 또 루블화 결제 대금이 또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시장에 좀 긴장을 조금
연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오늘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바이든 대통령도 참석을 할 예정이고 네. 또 젤렌스키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화상으로 회의를 참석하겠다 이렇게 예정이 된 바 있으니까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 뭐 파월 의장 발언도 있었고 뭐 연준 위원들의 얘기도 있지만 뭐 사실 그닥 지금 민감한 이슈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다음 이제 사실 저 이제 원자재 가격 아까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이제 원유 나왔죠. 그리고 에그플레이션 농산물 나왔죠. 또 하나 이슈 어제부터 됐던 게 철강 쪽입니다. 지금 철강 이슈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좀 공부를 좀 해봤던 게 이제 철강이 어제 우리 국내 주식에도 좀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있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의 최대에 있는 철강 회사가 이제 파괴가 되면서 어제 철강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여파가 사실 조선이랑 이제 자동차 쪽에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자동차 이 철강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철강제 가격이 지금 다음 달에 지금 인상할 여지가 굉장히 높은 만큼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반도체 때문에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철강 가격까지 높아버리게 되면 차후에서 카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 조금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조금은 맞아요. 철강 가격에는 수혜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래서 좀 네. 포스코에 대한 관심을 조금 가져야 될 것 같긴 하지만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조심스러워야 되겠다. 뭐 사실 철강이나 석유나 다 원자재이기 때문에 전방 산업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맞아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너무 매크로한 시선에서 말고 직관적으로 보면 철강주 투자 가능하다? 가능하다. 진짜요? 사실 어제까지 저희 PD님이랑 앵커님께서 끝나고 나서 저한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이하진 사장님의 성향은 적금하게 생겼다고. 그거 방송 중에 한 건데. 방송 중에 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서 직원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네. 이 친구 스타일은 투기적인 성향인데 어떻게 적금을 하는 스타일이냐. 진짜. 네. 아니 투자하는 거 보면은 제약바이오라서 또 약간 리스크 네. 감수형인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사실 방송이니까 조금 했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 저도 이제 하이 레벨을 조금 리스크 있게 네.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 근데 철강 쪽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흐름이 조금 뭐랄까요 하늘의 기운이 이쪽으로 몰린다. 사실 어제 탄소세 이제는 정부에서도 탄소세에 대한 부분이 무기한 보류가 됐잖아요. 이제 정부 쪽에서 사실 이게 되면은 포스코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가 제일 배출이 1위인 회사라서 세금만 3조를 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제 뭐 포스코 홀딩스가 4% 이상을 가게 됐지만은 네. 철강 가격 이슈 있죠. 그리고 탄소세 무기한 보류 이슈 있죠. 그럼 호재인 거네요? 그냥 다 호재가 몰려버린 아.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탄소세 보류 이슈. 근데 25일 날 네. 우리 탄소 기본법 시행이 되는데 그건 어떻게 본 가요? 일단 그에 대한 부분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같은 경우도 이미 그에 대한 이제 저탄소에 대한 기술에 대한 부분이 이미 예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만큼 탄소세 기본법 시행한다고 해서 이제 온실가스에 대한 감축 부분이 2030년까지 25%에서 40%까지 감축을 하라는 건데 네. 사실 그거는 이슈는 이미 걔네들은 준비를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일 한다 해서 이제 포스코 빠지는 거 아니야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철강 가격의 모멘텀이 더 강할 수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법이 시행돼도 네. 그 기준 자체가 뭐 1년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에 뭔가 뭐 악재로 작용을 할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다른 추가적인 호재들이 네, 그죠. 더 작용을 해서 주가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 오, 철강주 투자 가능하다. 제가 원자재는 항상 이 방송에서 좀 안 좋게 얘기를 했던 건데 네, 많이 트레이딩을 조심하라 했는데 근데 사실 포스코 홀딩스도 그동안 주가가 많이 안 올랐던 부분이 사실 어제 그나마 조금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래도 투자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슈가 좀 여러 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리튬 관련 이제 이슈도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지금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리튬 가격이 많이 높아졌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아르헨티나에 이제 그 리튬 광산에 1조 원을 지금 투자한 상태입니다. 이제 향후에 지금 얘기가 왜 계속 나오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2차 전지 리튬에 대한 의존도가 중국이 80% 90%예요. 지금 이 부분이 계속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는 늘릴 수 없는 이유가 사실 환경 오염에 대한 이게 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부담이 된다. 근데 우리가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왜냐하면 지금 환경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포스코가 오히려 여기서 새로운 이제 리튬에 대한 생산까지 가능하다고 하면은 물론
포스코 같은 경우는 2024년에 되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은 네. 중장기적으로 포스코의 모멘텀이 생각보다 많아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 최강주 안에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네. 포스코네요? 포스코는 뭐 현대제철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메인 쪽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어쨌든 형님들을 모시네요. 네, 그렇죠. 대장 쪽으로. 오, 지금 이렇게 과장님이 스탠스를 바꾸시니까 분위기 좋아요. 도아 시바님. 제가 욕한 거 아니에요? 아이디입니다. 5만 하기로 했는데 지금 10분을 넘게 해버렸네. 그래서 저 하지 말라고요? 아닙니다. 아니, 좋은 칭찬 댓글 읽어드리려는데 왜 말문을 막습니까? 아니 지금 기다리시는 패널님께서 계속 웃고만 계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채팅창은 알아서 보시고요. 그럼 소개도 좀 해주세요. 저희 광고 들어가는 거 아시죠? 네, 광고도. 이때 끝나고 나서 한 대 맞을 것 같아가지고. 좀 걷고. 예. 그래서 오늘 자리 배치가 이상하게 들어오자마자 네. 원래는 왼쪽이었거든요, 제가. 땀을 많이 흘리시네요, 지금. 원래 제가 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족이 너무 길었어요. 빨리 네. 다음 광고랑 소개해주세요. 일단은 광고 들어오기 전에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작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데뷔를 하셨던 분이고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베스트 집권 제약바이오엔을 강한 N을 이따 모시겠습니다. 광고 보고 가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면 이쪽, 구독을 원하시면 이쪽을 눌러주세요.